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세계의 비상 설계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무당이나 샤먼 하면 보통 뭐가 딱 떠오르세요? 뭔가 으스스한 귀신 이야기? 아니면 뭐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그런 건가요? 사실 그들은요,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갔을 때 그걸 고치기 위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시스템, 뭐 그런 거였어요. 오늘은 먼저 인류 공통의 비상설계도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요. 한국의 감정관리자, 또 오키나와와 태국의 연결과 행운, 시베리아의 자연협상가, 그리고 IT의 저항 코드였던 보두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오래된 시스템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의미까지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인류의 비상설계도입니다. 부제는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인데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샤머니즘을 우리가 그냥 미신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삶이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질 때 딱 하고 작동하는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게 본능적으로 설명을 원하거든요. 모든 원인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마음에 놓죠. 근데 아시잖아요. 세상에는 진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자, 근데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한번 뜯어보면요. 이게 진짜 신기하게도 전 세계가 거의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첫째,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소중한 걸 잃는 위기가 닥칩니다. 둘째,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 이거 조상님이 노하셨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균형이 깨졌나? 하고 원인을 해석해요. 그럼 셋째, 바로 샤먼이나 무당 같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넷째, 이 중개자가 춤을 추든 무아지경에 빠지든 재물을 바치든 어떤 의식을 행하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마침내 무너졌던 질서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속이라는 건요,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을 때 인간이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일종의 재정비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한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한국의 무당은 한마디로 감정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유독 한국의 무속은 이렇게 눈물이나 분노 같은 격한 감정에 집중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아주 독특한 배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개인의 감정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꾹꾹 누르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쌓인 슬픔이나 원망, 우리가 한이라고 부르는 그 정서, 또 가족의 화목이나 체면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슬퍼도 꾹, 화나도 꾹, 억울해도 그냥 참아야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무당의 역할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의 무속은요, 그렇게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을 굿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안전하게 터뜨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면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는 시스템인 거죠. 굿판에서 실컷 울고 소리 지르고 하고 싶었던 말 다 쏟아내면서 그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다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엔 좀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오키나와와 태국, 이 두 곳의 키워드는 각각 연결과 행운입니다. 이 두 곳을 비교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오키나와의 무당인 유타는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 가족의 과거,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끊어졌을까? 완전히 과거와 조상에 집중하죠. 그런데 태국의 영매들은 어떠냐? 질문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어떻게 해야 지금 당장 운이 좋아지냐고? 굉장히 현실적이죠. 접근법이 완전 다른 거예요. 오키나와라는 곳이 원래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조상을 섬기는 전통이 깊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타들은 단순히 개인의 운세나 봐주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끊어진 조상과 공동체의 기억을 다시 이어주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인 셈이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기억과 연결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 반면에 태국으로 딱 넘어가면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훨씬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시험에 붙게 해달라, 연애 문제, 돈 문제, 바로 이런 것들이죠. 태국의 영매 문화는 한마디로 행운과 번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끌어다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시스템인 겁니다. 뭐랄까, 철학적인 고민보다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이 더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이번엔 저 널리 북쪽
시베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의 샤먼들은 바로 자연과의 협상가였습니다. 시베리아, 생각만 해도 춥죠? 그 환경이라는 게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합니다. 살을 내는 기후 속에서 사냥을 하고 끊임없이 이동해야만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은 무슨 아름다운 풍경 같은 게 아니에요. 언제든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힘, 그 자체인 거죠. 바로 이런 세상에서 샤먼은 인간과 자연 사이를 잇는 외교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힘과 우리 공동체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협상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생존 시스템 그 자체였어요. 우리 부족이 과연 이번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생존의 질문에 답을 내놔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아이티와 뉴올리언스의 보드. 이건 단순히 종교라고만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저항 코드였어요. 아마 여러분 부두하면 공포영화에 나오는 좀비나 저주 인형 이런 거 떠올리실 텐데, 자, 그 이미지는 일단 잠시 싹 잊어주세요. 부두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처절한 생존의 암호 같은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노예제, 식민지배 같은 끔찍한 억압은 한 사람의 언어, 이름, 종교, 심지어 조상까지 모든 걸 지워버리려고 하잖아요. 보두는 바로 그 지독한 억압 속에서 나라는 정체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또 되찾기 위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의 뿌리는 절대 지워지지 않았어.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해주는 영적인 동시에 아주 강력한 정치적 방패였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이 오래된 시스템들이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 두려움의 5가지 기능이라는 틀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쭉 따라오시니까 뭔가 그림이 탁 맞춰지는 느낌 안 드세요? 한국 사회는 억눌린 감정을 가장 두려워했고, 오키나와는 끊어진 혈통을, 태국은 불확실한 미래를, 시베리아는 혹독한 자연을, 그리고 IT의 노예들은 인간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결국 샤머니즘이라는 큰 틀은 다 비슷했지만 각각의 사회가 무엇을 가장 깊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과 모습이 이렇게나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단순히 귀신 쫓는 전문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 사회가 보이지 않는 균열 때문에 서서히 무너져 내릴 때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불려나왔던 비상 설계자들, 바로 그들이었던 거죠. 물론이죠. 지금 우리에겐 과학이 있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으면서도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불행 앞에서 마음 한구석에선 결국 이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왜 하필 나야? 라고요. 어쩌면 샤머니즘이라는 건 인류가 수만 년 동안 던져온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대답 중 하나가 아닐까요? 자팍으로 구조를 기록합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이어집니다.